자,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새 교과서를 받아옵니다. 자, 아이들은 새 교과서를 보지만 어머님들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영어 교과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새 학기 맞이 팁 지니쌤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팁은요, 교과서 똑똑하게 활용하기예요. 제가 영어 교과서를 만든 경력이 굉장히 길죠. 네, 천재교육에서 천재함 초등교과서를 1호 개정 때 마지막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께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새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좀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교육 공부의 수준을 우리 아이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 이렇게 군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묶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교과서, 특히 영어 교과서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고요. 영어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입니다. 즉 국정, 나라에서 만드는 교과서가 아니라요. 각각 개별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검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합격된 교과서들을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그 교과서로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과서는 현재 총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 교과서, 영어 교과서에서 3, 4학년군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 5, 6학년군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1,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이제 한글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3, 4, 5,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공교육, 영어 접근하시면 좋은지 오늘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 4학년은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알파벳이랑 파닉스는 미리 좀 하고 오시면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글을 학교에서 물론 배우기 시작하고 한글을 학교에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한글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도 3학년 때 실제로 알파벳이나 파닉스를 시작은 하고는 있지만 한 반에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그 시수를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알파벳이랑 파닉스의 규칙을 알고 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학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학교 용어를 겁먹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3, 4, 5, 6학년 초등교육과정의 영어 교과서는요. 의사소통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즉 듣기, 말하기 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알파벳이나 파닉스를 잘 모른다고 해도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수업이 노래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는 쉽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과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건데요. 이 교과서는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체를 3, 4, 5, 6학년에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내용들, 필수적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노래나 뭐 활동들만으로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면 중학교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새 학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 이 부분만은 꼭 챙기고 가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3, 4학년은요. 교과서 딱 펼쳐보시면 안에 문장으로 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문장이 문자로 드러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알파벳과 그리고 낱말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그림과 함께 보통 주어지고요. 그림과 함께 노출되는 그 어휘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고 그 단원에서 목표로 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펠링까지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교과서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휘가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어휘군 그리고 교과서에 노출되어 있는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 학습을 해주시면 아이가 어휘에서 그렇게 재학년에서 부족한 정도의 수준의 어휘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휘들은 반드시 교과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안에 제가 낱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뭐 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문장 단위로 듣고 말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어디 있느냐? 바로 디지털 교과서에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EBS에 들어가시면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과서가 어느 출판사냐에 따라서 그 목차의 순서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될 교과서가 어느 출판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해당 단원의 표현 그리고 주요 표현들, 문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 4학년에서는 당연히 그 문장들을 전부 다 읽어내고 써내는 활동들까지 성취 기준으로 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을 듣고 말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나 표현들 집에서도 잘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 6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5, 6학년은 3, 4학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문장으로 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문장으로 된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단을 이루는, 그러니까 본문이라고 하는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리딩 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왔다는 거는 그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단원마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래머가 있어요. 그래서 5,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가 어디인지 어머님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평가 문제집이라고 있습니다. 평가 문제집은 인터넷상에서는 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출판사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에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 문제집을 구입을 하시고 나서 그 평가 문제집에서는 이 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법의 타겟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원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그 대화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요 문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정도가 되면은요, 리딩 안에 나와 있는 어휘라든지 문장의 구조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안에는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문장이나 문단들을 공부를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5, 6학년부터는 저는 평가 문제집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이 없기 때문에요.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서는 더 높은 진도 더 많은 진도를 빼고 사교육으로 많은 학습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그냥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어디가 문제가 된다고요? 중학교에 가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당연히 초등교육과정을 다 마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 6학년 때는 요 평가 문제집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를 문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로 만든 거니까 요것들을 한번 풀려 보시면서 어휘 학습도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학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도 많고 어머님들이 신경 쓰실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교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의 모든 교과서들을 어머님들이 한 번씩 훑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 학교에서 어련히 잘하겠지라고 그냥 두시기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아는 것, 기본을 잘 파악하는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고학년이 되고 다음 학교급에 갔을 때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선행도 좋지만요. 현행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혹시 학교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뒤처지고 있진 않은지, 자,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 확인하시는데 교과서를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글쓰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5, 6학년 영어 교과서 이용해서 필사 연습해 보시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어머님이든 아이들이든 많은 것들을 넣어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에 항상 충실하고 새학기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학기 우리 모두 힘차게 잘 출발하시고요. 다음 주에 지니쌤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